영혼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을까? 세계 어느 곳에서도 귀신이나 영혼이 나타난다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영혼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다. 많은 신경과학자는 지난 100년 동안 온갖 실험을 통해 영혼의 가설을 부정해왔다. 미국의 덩컨 맥두걸 박사는 영혼이 몸을 떠났을 때 인간에게서 잃는 질량 측정을 시도하여 영혼의 무게가 21g이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을 명확히 증명해내지는 못했다. 과학적으로 증명해내지 못한다고 해서 역사적으로 영혼의 존재를 경험한 수많은 사람의 경험을 모두 뇌의 착각으로 보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영혼의 존재는 과학과는 전혀 다른 믿음의 영역이라고 하면서 더 이상 과학적으로 연구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영혼이란 존재가 육체 속에 깃들어 있는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몸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오늘은 영혼을 관찰하는 과학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물리학에서도 가장 기초 법칙인 뉴턴의 운동의 법칙에 대해 생각해보자.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인 가속도의 법칙이란 어떤 물체에 힘이 작용하면 그 물체의 가속도가 발생하고 그 가속도는 그 작용하는 힘에 비례하고 그 물체의 질량에 반비례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왜 그 가속도가 질량에 비례하지 않고 반비례하는지 모른다. 다만 관찰해보니 그러하다는 것을 알 뿐이다. 실제로 갈릴레오 이전에는 무거운 물건이 더 빨리 떨어진다고 여겨졌다. 이것은 질량이 큰 물체가 더 빨리 가속한다는 것이다. 즉, 가속도가 질량에 비례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정밀한 측정 결과 우리는 뉴턴의 법칙이 옳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기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듯이 뉴턴의 법칙은 논리적으로 유도된 것이 아니고 관찰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물리학자들은 왜 가속도가 힘에는 비례하고 질량에는 반비례하는지 모르며 설명할 수도 없다. 물리학자가 이 문제에 대해 직접 대답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자연의 법칙이다라고 할 수 있을 뿐이다. 만유인력의 법칙도 마찬가지다. 왜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항상 인력인지, 또 왜 그 힘은 각 질량에 비례하고 그들 사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지 아무도 모른다. 단지 관찰 결과 그러하다는 것을 알 뿐이다. 실은 이것과 동일한 형체를 띠는 쿨롱의 법칙은 인력뿐 아니라 청력도 있으나 만유인력은 오직 인력만이 존재한다. 논리적으로 만유인력에는 왜 쿨롱의 법칙처럼 청력이 존재하지 않는지 누구도 모른다. 단지 관찰 결과 청력은 찾아볼 수가 없었을 뿐이다. 우리가 물리학을 공부하고 연구할 때 이러한 법칙들을 진리라 받아들이고 논리적 방법에 따라 보다 복잡한 현상들을 이들 법칙에 따라 설명해 나간다. 물리학자 어느 누구도 왜 가속도가 질량에 비례하지 않는지는 묻지 않고 뉴턴의 운동의 법칙을 기초로 여러 역학적 현상들을 설명하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왜 같은 전기끼리는 서로 당기지 않고 밀어내는가만 따지고 있었다면 오늘날의 전자기학이란 있지도 않았을 것이다. 수학이나 과학에서는 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관찰된 기본 현상들을 공리 혹은 자연법칙이라 정하고 그 위에 논리를 전개한다. 과학에서도 논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것들이 있고 또 과학적 방법이란 그러한 것들의 기초가 되는 것들을 자연의 법칙으로 정하고 더 복잡한 관찰된 현상들을 이러한 법칙들에 의해 설명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심령현상들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라는 것도 이와 같이 해야 한다는 데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즉, 관찰된 많은 현상들을 조사하고 분석해서 논리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으나 관찰되며 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골라 그것을 심령학의 제1법칙으로 정하고 그것에 기초하여 좀 더 복잡한 심령현상들을 연구해 나가는 것이 가장 과학적인 방법일 것이다. 예를 들면 유령이나 영혼의 존재를 부정하는 대신 그러한 현상들이 신뢰할 만한 사람들에 의해 많이 관찰되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관찰된 사실로 인정하고 그것을 초자연적인 현상의 법칙으로 정하고 그것에 의해 더 복잡한 초자연 현상들을 설명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 유령이나 영혼의 존재 가능성에 대한 믿을 만한 증거들이 많이 있으나 논리적으로 그러한 존재에 대한 설명이 불가능하므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정하는 대신 뉴턴의 법칙에서처럼 영혼은 존재한다는 것을 심령학의 제1법칙으로 정하고
이것에 근거하여 다른 많은 심령현상을 설명해가는 것이 진정한 과학적 방법일 것이다. 유령을 예로 든다면 이는 많이 관찰된 사실이지만 우리가 인간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한 유령의 존재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지금의 과학자들이 하는 것처럼 그저 그러한 현상은 환상이다라고 부정하지만 말고 인간의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을 자연의 법칙으로 인정하고 다른 많은 유령 현상을 그것에 의해 설명하는 것이 옳은 과학적 방법일 것이다.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을 관찰된 사실로 인정한다는 것이 심령과학 연구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하는 것을 어떤 의미로 보든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최소한의 가정으로 가장 많은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과학적인 방법일 것이다. 뉴턴의 법칙에서 왜 가속도가 질량에 비례하지 않고 반비례하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뉴턴의 법칙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고 그것은 환상이다라고 하며 물리학의 연구를 비방만 한다면 오늘날의 눈부신 물리학의 발전은 없었을 것이다. 우리가 영혼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많은 심령현상들, 즉 유령이나 임사체험과 같은 많은 예들도 쉽게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과학자가 주장하듯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라, 그러면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뉴턴의 법칙에서 가속도가 왜 질량에 반비례하는지를 증명하라, 그러면 뉴턴의 법칙을 믿겠다고 하는 것이나 다를 것이 없다. 가속도가 질량에 반비례하는 것이 관찰의 결과인 것처럼 영혼의 존재에 의한 여러 현상도 관찰의 결과이다. 이는 다 논리적 증명이 가능한 영역 밖에 해당하는 자연의 법칙들이다. 영혼의 존재나 심령현상 등이 존재함을 부정하는 과학자들은 그러한 사실에 대해 무식하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다. 많은 그들의 뛰어난 동료들이 오랜 기간을 두고 연구한 끝에 그러한 현상들이 존재함을 증명했고 또 주장하고 있는데도 그러한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지도 않고 현대의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현상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정녕 그들이 주장하는 과학적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심령현상들을 연구하고 발표한 과학자들 중 많은 사람이 막상 비판하는 과학자들보다 그들의 전문 분야에서도 더 뛰어난 예가 많기 때문이다. 그들 중 상당수가 노벨상을 수상했거나 당대를 대표하는 학자들이었다. 노벨 물리학상과 화학상을 탄 마리 퀴리, 물리학자 올리버 로지, 노벨 의학상을 탄 샤를 리셰, 칼륨 원소를 발견한 윌리엄 크룩스 등은 결코 비판하는 여느 학자들의 못지않은 업적을 그들의 전문 분야에서도 남겼음을 알 것이다. 심령현상은 그 실험 조건이 과학적이지 못하다는 것에 대해 고려해보자. 물론 어떤 현상이 과학의 기초법칙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동일한 실험 조건으로 동일한 결과를 되풀이해서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건이다. 그러나 또 우리는 그러한 실험에 필요한 조건은 실험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는 것도 인식해야 한다. 화학 반응 실험에 필요한 조건은 뉴턴의 만유인력에 대한 실험 조건과는 확연히 다르다. 화학 반응의 속도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 조건으로 반응 물질의 종류와 양, 그리고 그 반응을 진행하기 위한 온도나 촉매, 혹은 외부로부터의 가열이나 자외선 방사 등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위한 실험 조건이 중요하다. 그러나 뉴턴의 만유인력 실험에는 그 실험에 사용하는 물체가 솜뭉치든 철덩어리든 상관하지 않고 그들의 질량만이 중요하고 또 온도야 어떻든 상관하지 않으며 단지 그들의 질량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중요하다. 또 전자파를 발생시키는 실험에서는 진공관이나 IC 소자의 질량은 관계없고 발진회로 회로 소자의 저항이나 용량이나 임피던스 등이 중요할 따름이다. 이처럼 우리가 원하는 실험이 무엇인가에 따라 그 실험이 요구하는 조건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것이다. 물론 심령현상을 실험하는 강령회에서의 실험 조건은 물리나 화학 실험의 조건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강령회에서 어떤 영매들이 액토플라즘을 모으기 위해 어둠과 캐비닛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그러한 것이 다른 과학 실험에서는 필요하지 않으므로 속임수를 쓰기 위한 술책이라 비난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한 것은 어떤 종류의 심령현상이 일어나기 위한 필요 조건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실험의 재현성에 관해 고찰해보자. 어떠한 실험이 과학적으로 받아들여지려면 그러한 실험은 언제나 재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재현성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어느 정도까지를 말하는지 확실한 구분을 해야 할 것이나 인간에게는 그것을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알 것이다.
그러면 물리학의 법칙 중에서도 가장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에 대해 고려해보자. 그러기 위해 우선 19세기와 20세기 초에 걸쳐 영국의 가장 유명한 수학자 드모르간의 말을 인용하기로 한다. 이것이 뉴턴이 한 방법으로, 즉 뉴턴의 이론은 저 멀리 은하계에 있는 별들의 창고에 있는 소금의 알갱이 중 지구의 어떤 창고에 있는 소금의 알갱이를, 아니 후추통에 들어있는 후추의 가루마저도 당기지 않는 것이 없다는 인간에 의해 고안되었던 가장 어처구니 없는 이론을 주장했으나 엄격한 실험 결과 그것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위대한 만유인력의 법칙이 우리의 귀중한 유산이 되었고 일반적인 진리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가장 보편적인 물리학의 진리로 받아들여진 만유인력의 법칙도 드모르간 교수의 말과는 달리 저 멀리 있는 별들의 창고에 소금의 알갱이는커녕 1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두 개의 커다란 공 사이에 있는 만유인력도 측정하기에는 그 힘이 너무나 미약해서 측정된 일이 단 한 번도 없다고 하는 것을 알면 여러분은 놀랄 것이다. 실은 뉴욕에 있는 거대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시카고에 있는 거대한 시어스 타워 빌딩을 당기고 있다는 실험적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측정된 결과를 가지고 훨씬 더 넓은 영역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심령현상들은 이러한 재현성이 없는 것인가? 플로렌스 쿡의 강령회에서는 언제나 영혼이 물질화한 여성 케이티 킹이 나타나 강령회에 참석한 여러 사람과 대화도 나누고 악수도 하고 또 어떤 여성의 무릎에 앉아 담소도 나누었다. 그 외의 많은 다른 물리 영매들의 강령회에도 언제나 그 영매의 지도령은 나타났고 그의 지시에 따라 다른 영들도 그 모습을 나타냈다. 이러한 수많은 증거는 심령현상도 분명 재현된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어떤 때는 강령회에서 전혀 영들이 나타나지 않는 때도 있다. 그것은 똑같은 조건으로도 그러한 현상이 재현되지 않았다기보다는 우리가 아직 강령회에서 영들이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영들이 나타났으나 우리가 그들을 인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과 시어스 타워가 분명 만유인력의 힘으로 서로 당기고 있음에도 우리의 감지 능력이 부족해서 그것을 감지 못하는 것과 같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본다면 심령현상도 과학의 여느 실험 못지않게 재현성이 있다는 것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심령학을 과학화하기 위해서는 과학에서처럼 기본 법칙의 설정이 무엇보다도 선결과제일 것이다.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을 기본 법칙의 하나로 정하고 몇 가지 심령현상들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보기로 한다. 현재 이것에 대한 가장 과학적인 설명은 텔레파시에 의한 것이다. 텔레파시에 의해 한 사람의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진 것으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전달받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생각의 영상까지 떠올릴 수 있고, 이렇게 떠오른 영상이 다름 아닌 유령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텔레파시의 전달 과정이 과학계에서 이의 없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어떻게 어떤 경로로 전달되었는지를 명확히 해야 하나, 그러한 것을 확실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우선 심령의 법칙과 수학의 차원론에 의해 설명해 보기로 하자. 수학에서 우리는 이미 직선은 1차원이고 평면은 2차원이며 공간은 3차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점은 0차원일 것이다. 1차원적인 직선은 무한한 수위 0차원의 점으로 이루어지고 2차원인 평면은 무한한 수위 1차원의 선으로 이루어진다. 또 3차원 공간은 무한한 수위 2차원 평면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수학 시간에 배웠을 것이다. 이러한 것을 더 확대해 나가면, 즉 4차원 공간은 무한한 수위 3차원 공간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어떤 차원이든 그 차원의 공간은 무한히 많은 그보다 낮은 차원의 공간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어떤 생물체가 1차원만을 안다고 하자. 그 생물체는 자기가 들어있는 1차원 세계인 그 직선 안에 있는 것만을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직선 외의 다른 직선에 있는 것은 이미 2차원의 세계, 즉 평면에 해당하므로 1차원만을 감지 가능한 그에게는 감지 영역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것을 감지할 수 없다. 그러나 2차원을 아는 생물은 평면 전체를 볼 수 있으므로 어느 직선이건 그 평면에 있는 직선 혹은 곡선은 다 감지가 가능하다. 그러나 그 평면의 바로 위에 있는 다른 평면은 감지가 불가능하다. 즉 2차원을 아는 생명체는
자기가 속하는 평면에 무한히 많은 직선은 볼 수 있으나 무한히 존재하는 평면 중에서 오직 자기가 속하는 평면만을 볼 수 있고 다른 평면들은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다른 평면들은 그 평면 위나 아래 혹은 경사직에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위나 아래는 이미 2차원이 아니고 3차원이므로 그의 인식의 한계인 2차원을 넘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와 같이 3차원까지만 인식할 수 있는 인간은 모든 2차원 세계는 인식하더라도 무한히 많은 3차원 세계 중에는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 특수한 3차원 공간만을 유일하게 인식할 것이다. 만약 4차원 세계를 인식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 생물은 분명 우리가 사는 3차원 세계는 물론이고 무수히 존재하는 다른 3차원 세계도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조금 달리 이 문제를 보면 2차원만을 아는 생물은 만약 그가 원처럼 닫힌 곡선 안에 있으면 그 원줄을 끊지 않고는 원 밖으로 나갈 수 없다. 그러나 3차원을 아는 인간과 같은 생물은 그 2차원의 원줄을 끊지 않더라도 그 위를 넘어 나갈 수 있다. 그러므로 그가 2차원의 닫힌 곡선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 뿐 아니라 빠져나가더라도 2차원의 장벽에는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는다. 이처럼 만약 4차원의 세계를 아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는 3차원의 장벽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폐쇄된 3차원의 공간도 그들이 드나드는 데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육체가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인 3차원 방 안에 있다면 문을 열거나 벽을 부수지 않고는 나갈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 육체는 3차원 세계까지만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가? 우리가 감옥에 있다 하더라도 감옥의 사방을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벽과는 관계없이 어느 곳으로도 자유롭게 갈 수 있다. 몸은 감옥 속에 있어도 마음은 저 맑은 남태평양의 해변가에 가 있을 수도 있고 머나먼 별나라에 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 곳에 가기 위해 방의 벽을 나가더라도 그 벽에는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는다. 물론 벽을 부술 필요도 없고 문을 열 필요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4차원의 세계를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만약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과 상반된 것이라면 우리의 영혼은 분명 4차원의 세계를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영혼이 어느 4차원 세계에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들은 4차원의 세계를 인식할 수 있으므로 그에 속하는 무한히 많은 3차원의 세계를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우리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우리가 영혼을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무한히 많은 3차원 세계 중에 오직 우리가 사는 3차원 세계에 들어왔을 때뿐일 것이다. 그러므로 영혼들은 그들이 우리를 보려고 한다면 언제나 볼 수 있을 것이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같은 차원의 세계에 들어와야 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영혼은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기도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예에서 보듯 우리는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과 수학의 차원론으로 영혼의 정체에 대해 설명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설명을 두고 낙하하는 물체를 뉴턴의 법칙을 이용해 설명하는 것보다 비과학적이라고 할 수 없다. 물론 많은 다른 유령이나 심령 현상들을 설명하는 데는 심령학의 제1법칙뿐 아니라 제2의 법칙, 제3의 법칙 등 더 많은 법칙들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법칙들을 발견하고 정립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진정 심령학을 과학화하는 길일 것이다.